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다육 책주다. 잠시 며칠 동안은 동심의 세계로 빠져볼까 합니다. 햇볕 따뜻한 집. 조은. 봄이었습니다. 막 새학년이 시작되어 반 아이들과 서먹서먹하던 동이는 학교만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이는 그 무렵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자주 갔습니다. 500년이 되었다는 큰 은행나무 밑에는 얼마 전 아빠가 동이를 위해 만들어준 예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 손수 의자를 만들며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이는 장차 좋은 화가가 될 거야. 여기 앉아 그림도 그리고 힘들면 하늘도 보면서 쉬거라. 아빠가 정성껏 만들어준 의자는 길고 넉넉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나무 아래로 간 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의자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로 쏟아지는 봄볕을 쬐며 누워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이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었는데 머리가 어른처럼 커 보였습니다. 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과 동시에 집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의자 밑에 벗어둔 작은 운동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내화로 신는 흰 운동화였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어른이 아닌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동이는 무서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통 아이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동이는 스케치북을 손에 든 채 망설이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 말고 무엇에 끌린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이는 감탄하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소년과 은행나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한낮의 바람에 모든 나뭇가지가 화답하며 일렁이고 있고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와 옷자락도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나무의 일부인 양 바람에 부풀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얼른 그 자리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풍경을 하얀 도화지 위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흰 구름이 머리 위로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동이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떤 기척에 놀라 그림의 마지막 손질을 하던 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이의 코앞에 그림 속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애써 웃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아이의 머리는 멀리서 봤을 때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뻗친 머리카락 때문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머리가 커 보이게 보였던 거지요. 게다가 아이의 눈은 언젠가 할아버지 댁에서 보았던 갓 태어난 송아지의 순하디 순한 눈과 꼭 닮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경계심을 털어버린 동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팔다리가 유난히 가늘고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온 갸냘픈 아이가 동이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도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는 몸에 밴 조심스러움과 해맑음, 동이는 그 아이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동이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던 엄마의 평소에도 큰 눈이 아이를 보자 더욱 커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동이와 그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엄마는 얼른 표정을 바꾸고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구나. 이름이 뭐니? 동이도 그때까지 아이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무 말 없이 집까지 따라오는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아이는 동이를 믿고 따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얼굴을 바짝 대고 다시 이름을 묻자 아이는 턱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애처로운 마음의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다시 이름을 물었습니다. 한솔.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한솔? 그럼 성은 뭐니? 응? 한이에요. 그래? 그럼 이름이 외자구나. 성은 한, 이름은 솔? 아이는 조그맣게 예 라고 대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가 동인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재석이었습니다. 재석이는 동이와 같은 병원에서 하루 사이로 태어난 친한 친구입니다. 둘은 같은 반도 3번이나 했지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려다 소리를 본 재석이는 놀란 눈으로 멈칫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뒷걸음질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나자 엄마는 소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이도 함께 갔습니다. 동인의 동네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광화문에도 10분이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집이 있었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낡아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단 둘이서요. 동이와 소리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소리가 늘 아팠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동이보다 3살 어린 9살이었지만 그때까지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으니까요. 소리 엄마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동이와 소리가 한 평도 안 되는 시멘트가 깔린 마당에서 노는 동안 동이 엄마는 방에서 소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소리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한 번도 병원에 못 갔답니다. 소리가 그처럼 병약하게 된 것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소리 엄마는 아들이 동이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이가 소리에게 놀러 가면 언제나 동이야 정말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소리 엄마가 다른 때보다 훨씬 생기 있는 얼굴로 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알게 된 후부터 우리 소리가 아주 건강해졌어.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란다. 동이가 믿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요? 그럼 널 만났던 날 옛 난생 처음 혼자서 대문 밖에 나갔던 거란다. 못 믿겠어요, 아주머니. 너희 엄마가 소리를 데리고 오셨을 때야야 얘가 밖에 나간 걸 알았는걸. 네, 잔잔한 동화 잘 들어주셨죠? 책주다 앞으로 이 한 편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육이 영상과 함께요. 잠시 동심으로 가서 아름다운 글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책주단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편한 밤 되세요.